이 전시기법의 요구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교육 이념이라는 것은 인지교육, 감성교육, 신경운동교육, 다중이론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학관의 교육 이념은 관찰과 발견. 그래서 아까도 제가 상호작용 얘기를 했지만 과학관이야말로 이게 수동적인 이런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여적인 어떤 지식의 동반 생산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용객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시에서 과학관만큼이나 연령별 전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서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라빌레트 같은 경우도 그 연령별로 이렇게 그 집중된 전시를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 일반 전시도 도대체 이 과학 지식을 중학교 2학년에 맞출 것이냐, 중학교 3학년에 맞출 것이냐 이런 고민을 다 하게 돼서 그 과학관 교육 이념은 가능하면은 이 본인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이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시 교육 목표를 설정을 처음부터 해서 이 전시를 대중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험의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이용자 참여 활동에 다중지능을 유도하고 열린 해석과 결과물을 생성하고 이용객의 긍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이런 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과학관의 교육적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의 즐거움, 응용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총체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주체로서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테면은 그러니까 요즘 과학과 예술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예술가로도 보고 과학자로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뮤지엄 오브 아트나 이런 예술 교육에서는요, 핵심이 뭐냐면 누구나 다 예술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과학자다 이런 개념 속에서 누구든 자신이 주의 깊은 발견,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과학적 발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깨워준다는 목표를 갖는 것이 저는 교육적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전시, 전시 설명,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이벤트, 도슨트 활동 이런 게 있고 전시 보조 자료는 전시의 이해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이벤트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진대회나 전시 이벤트나 또는 교육기관의 그런 연구 제작품 발표회라든가 어린이 발명왕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이 해외 그 과학관의 활동 사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저기 사이트 번호 주소가 있어서 여러분이 또 개별적으로 찾아가 볼 수 있고 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공간이어서 그냥 사례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문을 열었고 1893년에 그 콜롬비아 세계 박람회에 그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를 인수해서 전시물의 기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굉장히 그 멋진 건축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발전의 이해와 대중의 과학 교육을 위한 센터로 설립이 됐고 관람자들이 즐기면서 학습하며 실물 전시를 통해서 관람자들과 교감을 시도하는 그런 그 성격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만 그 제곱미터의 공간에 800점 이상의 전시품, 2,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품목을 전시하고 있고요. 기술적 진보의 유산을 보존하고 소개함으로써 과학과 기술 산업의 변화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학과 기술이 미치는 인류에 대한 영향력을 토론하는 일종의 공공의 토론 장소로서도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전시 개념은 교육, 실험, 학습, 문화의 다양성 등의 전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관람자의 과학과 산업에 대한 신비, 호기심, 도전적 사고를 전개하도록 모델을 제시하고 관찰, 분석, 모방, 확장 등과 같은 모듈을 활용해서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전시 공간은 그 상설전이 있고 기획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학습
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순회 프로그램이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콘텐츠를 보시면은 2,000개의 전시 세트와 75개의 전시 홀에서 전시품과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연출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컴퓨터 공학, 그다음에 뭐 물리학, 뭐 그다음에 생명공학, 뭐 엔지니어링 이런 쪽의 경우를 갖고 있고 전시 내부는 대체로 이런 정도의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에듀케이션 속에서 저게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와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후원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 자원봉사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되게 되면서 과학관 활동이 사실은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하고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하고도 연계하는 그런 활동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언스가 있어서 뭐 이런 다양한 지식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조금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조직입니다. 그래서 디렉터가 있고 프로그램 디비전에서 전시와 컬렉션을 한 분야로 돕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 인적 자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람객 서비스를 하고요. 그다음 파이낸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 펀드레이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입 사업은 뭐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경우는 미국 박물관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공공재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거의 기부와 이런 기증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의 프렌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주요한 경제, 정치 뭐 이런 인사들이 일종의 멤버십을 만들어서 과학관에 필요한 유물들이나 그다음에 많은 자료들을 기증하게 유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이게 운영에서 저희는 거의 다 공공재원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BMW 박물관은 이것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BMW 회사가 자사의 작품을 홍보하면서도 이 자동차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에서 이제 특이한 것이 1972년에 올림픽을 치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이 원통 4개의 사기둥 건물을 이 박물관으로 전환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BMW 자동차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자동차라는 건 너무나 거대해서 이게 참 전시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경우가 이게 좀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일종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비물질적인 형상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 인스톨레이션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전시 기법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잘 아는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좀 이 지식으로만 아는 데였고요. 그러니까 라빌레트는 과학기술산업관이라고 해서 얘가 뭐 일종의 그러니까 프랑스는 뮤지엄이라고 얘기한 건 정확히 뮤지엄의 기능을 할 때만 이름을 붙이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과학기술산업관이라고 해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그런 박물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물만을 중시하지 않고 굉장히 테마파크처럼 운영도 하면서 대중적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 라빌레트가 이제 뭐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아주 국가 프로젝트로 유명한 그런 사례인데요. 이 당시에 뮤지올로지 속에서 한 것이 이제 폼피두 센터 아시잖아요. 그래서 1979년에 이제 폼피두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뮤지올로지 속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 이 지식이라는 개념, 지식을 만든다는 개념이 박물관의 형태라면 도서관도 박물관하고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피두 센터에 거대한 도서실이 같이 설계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의 지식 생산과 예술에서의 지식 생산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도서관 인구가 이 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관람객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빌레트 역시도, 이 라빌레트라는 거는 불어로 얘기하면은 아주 작은 도시, 뭐 귀여운 도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 안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도서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티 개념으로, 그러니까 도시처럼 조그마한 도시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그 복합 공간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축 시장 또는 도살장이 있던 곳인데 71년에 공원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지스카르 데스탄 대통령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베르나르 춤이라는 세계적인 거장 그 건축가가 문을 열게 되면서 86년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학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원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는 음악의 도시라고 또 시테들라 뮤직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음악 박물관이 다시 있고, 음악 박물관과 같이 또 콘서트홀이 있어서 일종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조성이 된 그 공원형 과학관과 음악 박물관까지 이르는 이런 그야말로 조그마한 도시를 만든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빌레트 과학도시 방문자가 이제 프랑스 내 다른 지역에 사는 방문객이 70%나 되고, 그 다음에 해외 관람객이 16%가 되고, 그래서 뭐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가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도서관이 아주 훌륭해요. 사실 저도 이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여기를 또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술사에서 사진하고 미디어 아트 쪽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진에 관한 과학적인 도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갔는데 도서관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블 디자인, 의자 디자인도 다 다르고, 하여튼 굉장히 그 멋진 도서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컨벤션 기능을 다 같이 수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체험과 교육을 담당하는 과학체험센터, 그 다음에 전시관에서 과학 관련 전시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뭐 여러 차례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삼성 어린이 박물관에서 여기를 또 스타디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어린이 또 시대대장펑이라고 어린이 전시 체험관이 있어서요. 그것도 같이 가서 실제로 프로그램도 보고, 한 번은 그 과학 교사들이 한번 파리에 오셔서 그래서 그 교사분들하고 같이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랬더니, 저는 이제 전시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볼지 그건 잘 몰랐는데, 그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그게 그 아주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시 기법이나 이런 데서 그 놀라웠는데요. 몇 개는 예술가하고 같이 전시를 설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가의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을 이렇게 결합한 그런 게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도 또 참조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역할 컨셉을 이들이 제시하기를 Place of Civilization, 그러니까 문명화의 장소고, 그다음에 Place of Education이고, 그다음에 지식의 확장 장소고, 그다음에 어떤 소셜 프로그레스의 장소고, 그다음에 디베이트, 논쟁의 장소라는 그런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으로는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주 이야기, 물질의 기원, 빛과 에너지 등 다양한 과학관의 소재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연령층이 여기서 이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테마별 가이드 투어가 있고, 그다음에 과학관 자체가 하나의 도시처럼 돼서 도서관, 회의실, 뭐 카페테리아, 뭐 이런 것이 다 모여 있다는 점이 특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과학관은 교육적 기능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박물관보다도 단체 관람이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관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단체 관람이 들어오는 입구도 다르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단체 관람 때문에 개별 관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를 받는 그런 일은 없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성인데요. 사실 여기가 그 라빌레트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파리 북쪽에 굉장히 우울한 지역입니다. 여기가